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상은 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다 싶은데요. 예. 또 한편으로 오죽했으면 사퇴하셨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이 제도 정치에 참여할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현 정권과 이제 정면으로 각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그 현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결집하는 데는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권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언젠가는 사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두 가지 이유가 되는데, 우선 이 정권이 검찰을 허물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것을 허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과연 그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호소를 통해서 예. 이 검찰의 입장을 국민 여론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조금 시기는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빨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막는 데까지 막아보고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오늘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가 수리됐을 경우에 정치권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왈가왈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많은 그 요구사항을 본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 강한 영입 의사를 내비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에 이제 객토가 필요하잖아요. 예. 신선한 인물이 들어와서 세력이 교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것도 하나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또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전직 대통령들 2명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장본인 아니냐.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 안 했나요? 예. 죽은 권력 수사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예. 저희도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 것들을 보면 이분은 그냥 원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로 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구나라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하고 그 지상 인터뷰가 실리면서 그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임명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 헌법 파괴, 그다음에 무슨 나를 믿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중수청을 도입한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중수청 도입과 추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독립한 헌법기관도 아닌 행정부 조직 내에 한 조직의 수장에 불과한 사람이 그 국회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정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직을 던지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정치 전면에 쓰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 사의를 밝히면서 한 마지막 표현들을 보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결국 정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어떤 이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또한 보수 정치인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자, 정치를 하게 되면 제3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혹은 국민의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조상호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총장 직전 검찰총장이 그것도 임기 중에 직을 예. 던지고 나와서 예. 보수 야당에 바로 가버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움직이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사임사를 밝힌 내용처럼 뭐 이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더 오면서 이번에 그 선거 결과나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 기타 야권이 보여주는 어떤 후보들의 경쟁력을 따져가면서 그때 사람들을 조금씩 규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자리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변호사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서로 안철수 대표가 구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이채고. 저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계 개편의 핵심 축이 되려 그러면은 예, 대선 지지율 1위 또는 2위 자리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예,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는 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났을 때 10점으로 난 거였는데 지금 고박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제3지대로는 기치를 든다는 거는 오히려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3지대 지금까지 저희가 주도했던 인물들을 보면 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같이 돈이 아주 많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 같이 대선 지지율을 확고한 1위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지지율에서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상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동력이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3지대 합류도 지금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거꾸로 좀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아까 말했던 한 8월쯤, 7월쯤, 8월쯤 장이 설 때쯤 아마 본인의 행보를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걸 아마 이슈를 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 원래 이런 분들이 뜨면요.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번씩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누군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뭐 전직 장관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내가 멘토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국면이 이제 한두 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 영입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적어도 저희 당에서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총장과 사적인 친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총장 부친과의 이제 관계를 계속 언급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했던 한 7, 8월 정도 시점까지는 늦추지 않겠냐 싶고 안철수 윤석열의 동거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호사가들이 얘기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안철수 문재인의 동거, 안철수 유승민의 동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결코 윤석열 총장에게 그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간다. 특히 뭐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 호재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다. 뭐 낫배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차기 지지율을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잠룡들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건 이제 이른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 수사에 있어서 엄정함을 유지하는 검사가 아니었냐 하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뛰쳐나오고 어떤 그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을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그리고 감정적인 어조로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특히 윤 총장이 임기 지금 말기 때 했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윤 총장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사의를 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으로 간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대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상당히 높았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순위도 한 3등으로 저 내려앉은 그런 추세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당분간은 좀 오르리라고 그렇게 예상들 많이 하던데 이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에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는 하락세가 분명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리얼미터나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일요신문 조사에 따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리고 이제 2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MBS가 이제 최근에 2월 4주차에 자체 조사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거기서는 또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조사기관들의 하락세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ARS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두 자릿수로 나오는 예. 그런 현상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에 출마하길 바라는 여의도 정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더 이상 늦춰지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고 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후보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셈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권으로 지금 들어오라는 권유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후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예측해 본다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보수 야권에서 단일화가 돼서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후보가 차기 대권자로서 윤석열 총장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세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등할 가능성이나 혹은 하락세가 적어도 멈출 가능성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예. 있습니다. 오늘 제3지대 가능성이 언급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세력과 함께 미래 권력을 향하게 되느냐, 미래 예. 권력으로 향하게 되느냐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 총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윤 총장 자신도 그렇고요. 일단 가만히 있겠다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면 바닥을 치는 그런 지지율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전망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말로 하면 관망, 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간 좀 보겠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 남았단 말이죠. 이제 30여일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차기에 여권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야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에 내가 야권의 힘을 좀 실어줘서 야권이 승리하면 나의 조금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본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권과 각을 세우면서 여권의 지지율의 하락세를 이끌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럴 겁니다. 예. 이 대표님. 네. 대권으로 간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워낙 대권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기를 윤석열은 그전 반기문이나 고건 사례를 되풀이할 것이다. 높은 지지율을 얻더라도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 그 지지율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이제 혼재하는데요. 부정적 예.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 전망을 하는 측에서는 지금 시기,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 적어도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DJYS 다 국회 경험을 했었죠.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이 바로 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정치권에 성공한 사례가 없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그 해석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전례가 없다고 해서 기록이 깨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3지대에서 뭐 가령 지금 당 바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좀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홍준표 전 대표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 등등이 아마 제3지대에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든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선에 도전하기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예. 대권으로 바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표면적 이유 명분은 중수청 설치 반대였는데 아직까지는 이 검찰의 직접 사건 폐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도 성향층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부정 여론이 한 5대4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략 이 정도 여론이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과 또 검찰에 대한 최근 들어서 이제 성향들을 보면 아마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더 탄력을 예. 받지 않을까 이런 예.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명분으로 물러났는데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을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예. 입장이 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이 의 입장 그러니까 사퇴와 무관하게 이미 수사청 법안 발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반발을 했을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일 사퇴하기 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은 윤석열 이후의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보아가면서 시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야당 지금 후보가 일단은 최종 후보가 뽑혔습니다. 물론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다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 비해 계속해서 좀 원사이드하게 앞섰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야권의 경우에는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만일 누리면은 야권이 누린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오후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야권의 컨벤션 효과도 다 묻혔지 않느냐. 네, 그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하필이면 오늘 왜 잡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제3지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사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은. 그렇겠죠. 예. 오늘 사실 오세훈 후보가 여기저기 많은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와야 되고 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 부분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갔고요. 그렇죠. 실제 이번 주 대통령실 저희가 이제 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LH 공사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논란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 이번 주 조금 주춤한 상황이군요. 예. 당청에 좋은 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 여파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